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시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후보도시에 선정된 익산시는 올 말에 예정된 본도시 지정을 위해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도시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원노연 원광대 교수로부터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벌이는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문화도시, 이제 이른바 이제 법정 문화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우선 그 문화도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법정 문화도시라고 하는 거는 올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2년 동안 문화도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비 문화도시가 먼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비 문화도시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정 문화도시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문화도시라는 게 도시의 문화적인 특성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과 시민들의 문화적인 힘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도시가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건데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문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주민 참여형 모델인데, 이 문화가 하나의 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런 걸 이제 문화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화예술의 향유권을 넓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문제를 발견해 나가고 그걸 해결해 나감으로써 도시가 좀 더 문화적이고 그리고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상당히 큰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나 모든 지역이 말하자면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성격, 기본적인 어떤 토양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 중에 역사가 없는 도시가 없고요. 또 사람들이 뭔가 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지 않은 도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도시들이 다 각자의 장점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보는 건 그 도시가 문화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문화가 도시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그래서 도시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활력을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 도시의 문제를 주민들이 같이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예술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문화적 방식,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그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 절차나 구성체랄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익산시에서 문화도시를 준비한 게 문화 특화 지역 사업부터 시작을 하면 벌써 5년째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는 이제 작년에 예비도시가 처음 돼서 도전하는 거였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었고요. 올해도 이제 예비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지난달에 저희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계 원로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문화도시의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고요. 다음에 시민추진단은 약 40명 정도의 시민 문화활동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종의 그 활발하게 뛰는 현장 활동가이면서 문화도시 주체가 되는 일종의 워킹그룹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단계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작업을 총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도시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제 어떤 지원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까? 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화도시가 되면 일단 국비가 연간 20억씩 5년 동안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칭되는 금액이 도와 시에서 매칭해서 20억을 더 붙여서 그래서 1년에 40억 예산이 됩니다. 이걸 5년 동안 국가의 이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5년 200억 사업입니다. 다만 이 200억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막 건물을 짓거나 또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 도시 내에서 도시의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주민들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비로 40억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업이 이제 200억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
네. 어떤 프로그램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화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그런데 상당히 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 사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더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문화도시사업단의 어라 꽃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시민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왕도정원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왕도정원이라고 하는 게 왕들이 거닐고 왕들만 보는 정원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곧 이 왕도 정원이다라고 해서 네. 내가 사는 곳이 곧 왕도이고 내가 가꾸는 꽃밭이 왕도 정원이다. 이게 개념이 왕도 정원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안면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버스 정류장 옆에 몇 년 동안 수년째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관이 치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치우면 또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지역 주민들께서 문화도시 쪽에 이 제안을 하셨어요. 야, 이 쓰레기 더미를 놔두지 말고 이걸 좀 치우고 여기다가 꽃밭을 만들자. 네. 우리 동네 왕도 정원을 만들자. 해서 이제 거기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쓰레기를 다 치우고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며칠 걸려 치우고 그리고 거기에 꽃을 심고 거기 꽃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꽃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도시가 주민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네. 아,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걸 뭐 사실 공공에서 언제까지 이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나가서 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문화도시 사업단에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도시가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원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민 모임이 가는 겁니다. 가서 네. 주민들과 함께 거기를 청소하고 치우고 꽃밭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 작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도시 전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 되고 주민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건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게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네, 용안의 왕도정원을 사례를 들어서 네. 알기 쉽게 이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 네.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가 지정된 것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좀 2년째 지정이 됐고 네네. 3년째 지정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좀 지정이 됐을 것이고 동네에도 네. 좀 지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차년도에 6개, 2차년도에 5개에서 11개 도시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도시들은 이미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차년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후보가 되는 도시가 16개 도시입니다. 네. 예, 작년에 저희와 함께 예비도시 지정된 도시가 10개 그리고 그 이전에 예비도시가 됐다가 본도시가 못 올라간 그런 도시가 또 6개에서 16개 도시가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약 이 중에서 5개 정도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개 도시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5등 안에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쟁률로 보면 한 3대 1이 조금 그렇습니다. 넘는 수준이네요. 예. 네. 근데 뭐 다른 지역들도 다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에 완주군이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이미 한 발 앞서서 가고 있고요. 그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는 고창, 고창이 이제 저희하고 경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전체 호남 쪽으로 보자면 목포, 순천이 또 저희 경쟁 상대가 되고 있고 충남 쪽에는 공주 이런 도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들 뭐 도시로 보면 도시 이미지로만 우선 뭐 일견 보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도시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은 또 뭐 수원, 뭐 이렇게 대구, 달성, 인천, 서구 이렇게 짱짱한 도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등 안에 들기가 만만치 않은 과제여서 저희도 열심히 긴장하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는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올 말 11월, 12월 달에 이제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예, 우선 저희가 8월 달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8월 달이요? 예, 8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9월 달 정도에 현장 실사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단이 이제 공간들도 보고 얼마나 지역이 준비가 잘 돼 있나를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 실사 결과가 종합되어서 이 12월 달에는 마지막에 종합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종합 발표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첩첩산중이 어렵습니다. 네. 우선 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를 만드는 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 작업을 해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들 몇십 모여갖고 그냥 쓰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도 끊임없이 그런 걸 바라봅니다. 이거 몇몇 선수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쓴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 또 익산시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 익산시의회가 얼마나 이 사업을 애정 있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 하나 다 따져보기 때문에 이거 뭐 몇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도시를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보자, 이런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강한 의지,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관광체육부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지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평가하는 항목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익산이라는 도시에서 왜 문화도시를 하려고 하지? 이런 필요성에 대한 항목이 있고요. 다음에 계획을 그럼 잘 세웠나를 당연히 이렇게 따져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이게 5년짜리 국가 사업이야. 그래서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몇 사람 잔치 파티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5년 동안 돈 주고 그 돈 받아서 국제사업 했다 이게 아니고, 이걸로 정말 도시가 바뀔 수 있나? 이걸 따져보는 이른바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나 문체부 쪽에서는 또 이 작업을 주관하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이 시민들이 또는 의회가, 그리고 행정부, 이 익산시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느냐를 굉장히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익산시에서 행정예비회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냥 뭐 사진 찍고 그냥 사진 으쌰으쌰 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내용을 보여줘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준비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뭐 시민들이나 의회, 뭐 시는 물론이고 이런 분들의 정말로 그 어떤 성실한 노력, 자세가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익산시는 이제 지난해 예비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지역과 이제 이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익산시가 갖는 어떤 장점을 잘 피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익산시가 이번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역사문화도시로 신청을 했거든요. 4개 의형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역사를 주제로 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미륵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역사유산인 미륵사지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근대 이리의 기억도 있고, 또 현대 익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를 좀 회복해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꼽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문화마을 29라는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29요? 여기 29는 익산시가 29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마을 29라는 사업을 저희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29 사업이 2가지로 형성되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이 각 동별로 문화마을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저희가 각 동별로 문화촌장님들 뽑아놨거든요. 그리고 문화촌장님들께서 우리 동네의 우리 마을의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마을을 문화적으로 바꾸겠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시민연구단을, 마을연구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 기계 무슨 전문가들처럼 쓰는 것처럼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겠어라고 하는 이제 문화마을 만들기 계획을 내게 하는 작업이 첫째 하나가 있고요. 이것도 말하자면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고가 한참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도시가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또 모든 마을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익산의 경우에 금마에 가면 익산의 미륵사지, 역사유산이 소중하지만, 익산의 모현동에 가면 이리역 폭발 사고가 또 중요한 역사적 기억입니다. 또 신동에 가면 내년이면 2022년이면 이리농림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신동은 이리농림의 역사하고 또 굉장히 밀접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마을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그 모여 있는 주민들께서 그 속에서 마을의 그 역사를 모토로 해서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첫 번째. 그래서 문화마을 29의 첫 번째 사업은
문화마을 만들 5개년 계획을 세워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업은 문화마을 리빙랩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리빙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랩실이라고 얘기하는 실험실을 랩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빙랩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험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실험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작업들을 여기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리빙랩은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 3명 이상만 되면 우리 마을에 야 여기 보는데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 맹지 비슷하게 이렇게 어두운 공터가 하나 있는데 이 공터를 좀 밝게 만들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주말이면 젊은 애들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나 만들겠어. 그럼 그렇게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네. 또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다문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 2세대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나이가 돼가고 있는데 청소년 돼가고 있는데 얼마나 문화적으로 각박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 모여서 다문화 2세대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모여서 중창단을 하나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사업을 제안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리빙랩 사업으로 만들어주면 그런 리빙랩이라고 하면 거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 이 워킹그룹 시민 추진단 40명 정도 모여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리빙랩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 이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문화마을, 이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그리고 시민 추진단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부탁드리겠지만 말하자면 주민들과 어떤 중간 거리 역할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예, 중간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네. 이제 문화도시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역사성이 이제 기본적인 자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 역사의 정체성 이런 걸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익산은 이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 정체성이랄지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비전으로 만들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런 준비도 좀 해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참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8월에 계획서를 낼 때는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내고 지금은 계속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시민들이 모이게 하자. 네. 두 번째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하자. 그래서 모이는 건 역사를 통해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건 문화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전체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까 문화마을 만들기, 또 문화마을 리빙랩, 문화마을 29 이런 사업들이 바로 모이는 사업들이고요. 그 모이면 그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문제를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야, 우리 동네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내가 평소에 늘 보는데 이런 좀 문제들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런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걸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비전 체계를 짜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제 주민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상향식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주민들이 찾는 이런 모형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과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지역마다 하고 있는 마을 사업들 이렇게 보면은 주민들의 참여의 어떤 자발성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과연 네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조직체 성격으로서 뭐 촌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익산시에 30만 인구가 다 참여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이미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도시재생도 있고 또 농촌 활성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하고 차이는 우리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한다고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라는 게 되게 이렇게 자칫하면 탁상 공론을 그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마을 29 또 문화마을 리빙랩 이런 사업들을 계속 놀고 이렇게 계속 현장에 놓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문화촌장님들이 지금 한 40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추진단의 청년 활동가들이 한 40명, 다음에 문화촌장님들이 한 40명, 그리고 이제 그 문화촌장님들과 함께 문화마을에 들어와 있는 리빙랩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문화마을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아직 법정 도시가 된 게 아닙니다. 예비도시 단계여서 예비도시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틀을 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끊임없이 짜고 저희가 우리 사업 만들었으니까 들어와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는 이 사업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이런 걸 가지고 시범 사업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라는 게 되게 어렵지만 익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열려 있는 플랫폼을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그런 틀을 만드는 과정이긴 하겠지만 뭐 조금씩 뭐 모습은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을촌장 뭐 이런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일선 그 현장에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몇 차례 이게 작년하고 올해 차이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사실 저희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네. 주민 참여라는 근데 작년에 문화촌장님들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을 모셔놓고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모이지를 못했고요. 네. 또 모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야 그래 우리가 그럼 뭘 하면 돼? 이제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문화마을 29 사업을 열어놓고 나니까 그리고 문화마을 리빙을 해놓으니까 마을 촌장님들께서 아 내가 그럼 이 사업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사업을 이 틀에 넣어서 하면 되겠네. 이런 반응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화마을 리빙랩하고 문화마을 5개년 사업을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문의 전화가 계속 옵니다. 네. 이런 사업을 신청해도 되느냐, 또 이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안 되느냐, 또 특히 이제 대학로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로에 이렇게 클럽들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갖고 청년들 대상으로는 인디문화 클럽도 있고 또 청년 식당도 있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전에는 문화도시에 별 관심을 안 갖다가 이렇게 열려놓으니까 그럼 우리 사업을 문화도시로 가져가서 문화도시로 같이 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문의가 계속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3, 4월 동안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는 일단은 출발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 길이 멉니다만. 예, 네.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시민 어떤 추진 그 주체로서 이제 문화도시위원회, 네.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시민 추진단 뭐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들의 이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그리고 시민 추진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먼저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지역의 어른들을 다 모셨습니다. 예총, 민회총 회장님들 그리고 원로 교수님들 이런 분들 다 모셨고요. 추진위원회 그래서 지금 위원장은 성재환 교수님이 이렇게 문화경쟁 하셨던 성재환 교수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16분 정도 모여 계시는데 지역에서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여 계셔서 문화원도 참여했고 그리고 뭐 시민단체도 참여했고 그리고 학계 그리고 뭐 이제 이 지역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같이 참여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단은 네. 거기 이제 정말로 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4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예를 들면 근마에서 활동하시는 역사 이야기꾼 하시는 분 또는 이제 동네방네 방송국을 하겠다고 하는 동네 유튜브 방송국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사회적 농업 하시는 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로에서 이런 이 인디 클럽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네.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익산 지역에서 그동안 문화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모였다. 물론 이제 저희가 다 모시지 못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모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른의진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주로 해주시고요. 네. 추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리빙 사업에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각각 이제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서 실제로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시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래서 그런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 추진단은 먼저 활동가들의 네, 모임이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동지역이다, 네. 뭐 미연지역이다 이쪽에서 나올 제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지도하고 예. 뭐 계획을 좀 같이 마련하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러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되겠군요. 예. 네. 예, 어쨌든 뭐 지금까지 뭐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네.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마을 리빙랩 사업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참여할 수 있는 틀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마을 리빙랩은 저희가 일단은 5월 이렇게 이 초까지 저희가 공고를 받을 계획이고요. 네. 공고를 받는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3명 이상만 모이면 네. 예, 모여서 우리 마을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는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익산 문화도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공고고요. 지금 뭐 문화재단에서도 공고 올라가 있고 시에서도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안서도 제가 최대한으로 짧게 썼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2장 정도는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런 제목의 사업을 하고 싶어. 아까 이게 용암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용암면에 우리가 뭐 조그마한 꽃밭을 만들고 싶어. 또는 이 우리 다문화 가정 2세대들을 통해 2세대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중창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 또는 뭐 이제 그 발달장애인 어머니들 모여서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농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제안서를 1-2장 정도 간단하게 써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네. 저희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가장 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걸 5월 초에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선 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은 이렇게 이 주민청이 나 혼자 하겠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3명이라고 기준을 뒀고요. 3분 이상이 모여서 우리 공동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 라고 제안하시면 그럼 그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드리는 이렇게 이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원 금액은 뭐 많지 않습니다. 뭐 최대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시민들 3분께서 의견이 맞는 3분들만 뭐 모이시면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뭐 지역의 어떤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건 좀 곤란하죠. 예. 네. 그렇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역사 이야기꾼 사업이라고 해서 네. 시민들께서 내가 역사에 관심 있고 우리 지역 역사를 좀 설명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역사 이야기꾼 사업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꽃밭 만드는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요즘에 시도되고 있는 게 동네방네 방송국이라고 해서 네. 유튜브 방송국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어서 익산을 좀 알리고 싶고 또 우리 동네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 이런 영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 동네방네 방송국으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리빙랩 사업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되 저희가 사업을 놓고 또 각각 개별 사업들이 이건 동네방네 방송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제가 또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의 이 현재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4월 달입니다. 4월 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12월에 이제 최종 선정이 되는 거니까 네. 앞으로 한 8개월, 7개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또 당부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문화도시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익산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네. 고대 백제로부터 근대 이리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익산까지 역사가 16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익산은 4대 종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이라는 도시가 좀 각박해. 그리고 익산이 어떤 도시 문화가 좀 이렇게 잘 안 잡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고대 익산의 근거는 금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근대 이리는 이제 이 새롭게 이리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이게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도시와 농촌으로 한참 동안 떨어져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아직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하나의 도시라는 느낌이 잘 없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익산의 문화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익산이라는 도시가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익산시와 그리고 추진위원들과 많은 분들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차제에 문화도시를 통해서 이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크게 보면 물론 뭐 문화도시 5년 한다고 저희가 감히 익산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어. 익산의 도시문화를 우리가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걸 만들어가는 하나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내가 만든 꽃밭, 그리고 내가 만든 정원, 그리고 내가 만든 공동체가 뭔가 지역을 바꿔나가는 모습이 그 성취감은 도시에 대한 큰 애정을 갖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약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우선은 원래 뜻인 익산의 도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일을 하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심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16개 이 도시에서 5등 안에 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익산의 시민들께서 좀 마음을 몰아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금마의 어떤 그 고대의 역사성 그리고 이 도심 지역의 근대의 역사성 이걸 갖다 어떻게 잘 융합을 시키느냐.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익산시가 문화도시의 최종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원도연 공강대 교수였습니다. 원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